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뉴욕 증시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가 8에서 9%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나스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3대 증시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만 디테일적으로 보도록 하자면 전전일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 클라우드 쪽 있죠. 이쪽 사업의 성장성이 꺾인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알파벳만으로만 놓고 봤을 땐 이게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클라우드 업계의 역성장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같이 공개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실적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벳에서 점유율을 조금 잃었다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의 다른 기업들이 이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전반적인 파이의 크기는 커지는 상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이 알파벳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번 주 9월달 이 PC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발표되는 이 지표에 따라서 인플레에 대한 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몰리는 시장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경계 심리를 가지면서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현재 어느 정도 매도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과 30년물 장기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13 그리고 15bp, 13, 15bp 오른 4.96, 5.09%의 채권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니죠. 추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에 따른 중동 리스크도 계속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 조절을 하려는 모습들 때문에 시장에 이전보다는 조금 안도 심리를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격을 미루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게 보여진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이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도와줘가지고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란 같은 경우에도 끼어들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물론이거니와 천연가스의 불안정함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명분 안 주려고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우리가 이거 시켰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얘네가 잘하고 있다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움직이고 실제로 여기에 가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란도 부담 없이 사우디는 물론 다시 중동의 여론을 등엎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39달러로 플러스 1.9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은 하락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죠. 비구이 위한
달러채 첫 디폴트를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디폴트까지 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중국 전역에도 이 부동산 쪽에 다시 한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선 이걸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부동산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 2에서 30%가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를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라도 이건 절대 포기 못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 비슷하게 나오자마자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5% 성장에 올인하기 위해서 18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정 부양에 발맞춰 가지고 힘을 더해주기 위해 금리 인하도 함께 진행을 할 것이다. 시장의 유동성이 푸는 데 있어 갖고 훨씬 더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내부에 소비가 많이 올라오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 풀리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괜찮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일부는 주식 쪽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게 한국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와 맞물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쪽에서 이렇게 재정 부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키우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을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흑자로 전환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물론이거니와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고성능 친환경에 대한 선박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동안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이제 재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최근에 철광석에 대한 가격, 철강에 대한 가격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판의 가격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원가율 내려가면 영업이익률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역시 조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시끄러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무기나 전차뿐만 아니라 화약 쪽으로도 이 니즈가 커지는 효과, 단기적인 매출 증가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다시금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기 매출 1조를 열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보여주게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을 끌어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것들 가운데 2차 전지가 투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가 전기차 1세대잖아요. 2세대 플랫폼이 나올 때까지는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전기차 가격에 부담을 조금 덜을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질 때까지는 일단은 좀 안 좋은데 이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부터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터리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포텐을 봤잖아요. 이 잠재력이라면 이 기다린 이 결과물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흐름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나도 참고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서 에너빌리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개별적인 악재가 지금 새롭게 뭐 나오거나 한 게 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지, 현재 위치에서의 이 내용들 어떤 거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쪽을 좀 놓고 보도록 하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원전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꾸준하게 요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비싼 에너지 가격.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에서 꾸준하게 저렴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이 탈원전을 외쳐왔고 글을 진행한 국가였는데, 거기에 핵심 인사 중에 하나가 그거는 실패한 정책이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저렴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 쪽에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화약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한 이틀 정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장감이 완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한데, 결국에는 해결되는 것 없이 그냥 지상전 일정만 조금 연기가 되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속 기습 공격, 이 공습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들려오고 있잖아요. 또한 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이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땅굴 있죠. 여기를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무기들도 지금 최전선에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라도 중동에서의 긴장감 앞으로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쪽이 직접적인 산유국은 또 아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향후에 정말로 이란이라도 참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 러시아에 이어서 이란까지도 혼란에 휩싸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원유는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천연가스는 이 두 국가가 전 세계 생산량 1, 2등이거든요. 가격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유의 가격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원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쪽으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현재 SMR 주기기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1조 넘는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세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미국 주요 기업들과 대화에 굉장히 진전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가 이 엑스에너지. 여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이랑 이 미국의 에너지부랑 이동식 SMR 공동 개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지원도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 기대 가능하다. 규제 낮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핵심 부품들은 누구 거 쓰겠습니까? 검증된 거. 두산 에너빌리티 그 전부터 꾸준하게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검증까지 진행을 한다. 그럼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외국인 쪽을 계속 제가 집중해서 보자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물론 숫자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구간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 많이 없고 매수 많으면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들로 인해서 그 다음번 반등 빠르게 나오는 모습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비교적 마음 편하게 이 종목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수급적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어디가 시작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11선, 핑크색 선 여기만 뚫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예시 확실하게 찾았잖아요. 예, 여기 딱 돌파하면은 그 순간부터 21선까지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부터 급등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11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 것이니 여기 위에선 그냥 시간 조금 더 투자해서 올라가는 거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인 거고요. 그러다가 21선 돌파하면은 아 급등 한번 나오겠다. 이거 한번 우리 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최소 481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 전략도 있지만 멀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 구간 가격적으로 한 4,000원? 야 이거는 충분히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비교적 편안하게 에너빌리티에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너빌리티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 시장은 조금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매우 매우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것만 보면 된다? 11선 돌파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 위에서 21선 돌파까지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큰 결계 세 가지를 보시면서 에너빌리티 쭉쭉 치고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중간중간 요 디테일 잡아가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는 뭐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예, 참고하시고 대신에 그렇게 보기 위해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부탁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이상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이 환절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